시간과 온도 등에 따라 투명도가 달라집니다. 10시간 가까이 정제 작업을 거쳐 탄생한 투명칠. 어두운 갈색이었던 오칠이 나무 문양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투명해졌습니다. 문양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투명하게 변한 옷에 특별한 가루를 섞어 색을 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암체라고 불리는 자연산 돌가루입니다. 가능한 한 그 화학 물질을 배합하지 않겠다는 의도이기도 하고, 또 자연 돌에서 나온 아름다움이 굉장히 그 선명하게 아름답게 나타나죠. 투명화된 옷에 암체를 섞어주면 어떤 색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뿌리는 똑같은 맥락이지만 시대와 시간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질 수 있다. 달라져야 한다. 순수한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타내는 모습은 좀 모던하거나 이런 모습을 가야 그래도 이 시대를 대변하는 하는 21세기의 오칠의 전통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옷 작품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자개인데요. 전영복 작가는 자개를 붙일 때 옷만을 사용합니다. 오칠이 되어 있는 곳과 칠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악효를 사용하는 기법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악효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열에 의해서 자개를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뿌연 현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지금 이 모습보다 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악효를 했을 때는. 그는 자개로 모양을 낼 때 이른바 타찰법이라는 기법을 주로 쓰는데요. 타찰법이란 도구를 이용해 자개를 쪼개며 모양을 내는 방법입니다. 자개를 이용한 또 다른 기법에 주름질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타찰법과는 달리 자개에 먼저 밑그림을 그린 후 그대로 자개를 잘라 작품에 붙이는 방법이죠. 자개 역시 그는 밑그림 없는 자유로운 작업을 합니다. 내 지금 손끝에서 이 자개가 놓아질 때 그 순간의 운동감이나 전체적인 질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 좀 그 스피드가 있는 작품 제작 방법, 나전을 올리는 방법들을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죠. 나전은 잘 알고 있듯 조개 껍데기로 만든 조각인데요. 소라를 갈아 만든 야광패는 밝고 깨끗한 특징이 있고, 빛깔이 아름다운 전복 껍질, 즉 청패는 최고급 재료입니다. 그가 즐겨 쓰는 또 하나의 기법은 바로 끊음질 기법. 우선 자개를 세로로 길게 잘라주는데요. 이때 자개의 폭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굵기, 지금 이 세 가지를 갖고 변화를 주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얘들을 잘 섞는 거에 따라서 또 각도에 따라서 변화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개로 산을 그려놓은 작품에 입체감을 표현해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작품과 자개에 꼼꼼하게 옷을 바릅니다. 도구를 이용해 자개를 톡톡 끊어가며 모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끊음질 기법. 섬세한 표현에 효과적이죠. 폭이 다른 자개들을 혼합해 사용하면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산의 원근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개의 빛깔이 입혀진 산, 신비로운 모습이죠. 이 자개는 말이죠,
각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성된 거 다 달라 보입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까?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우리 선조님들이 좋은 자료를 선택해서 이래 오칠에 장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옷과 함께한 37년의 시간. 툭하면 옷이 올랐고 몸이 퉁퉁 붓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그는 정교한 작업을 위해 항상 맨손으로 작업을 합니다. 나는 유별나게 옷이 많이 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박박 끌고 가려워서 손가락마다 까맣게 베어든 옷은 이젠 지워지지 않을 정도죠. 친환경적인 매니큐어 아닐까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안 떨어지니까요. 손톱이 자라면서 없어지는 거니까. 예. 몸 곳곳에 새겨진 옷의 흔적엔 옷을 위해 살아온 그의 치열한 삶이 녹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전용복. 24살 가구 공장 근무 시절 옷에 빠져들면서 그는 칠해갈 길에 들어섭니다. 1986년 한국 현대공예미술